보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선 다 써니라고 부르는 이선영이고요. 이제 아이슬란드 저희 10월 하순에 출발하는 아이슬란드 여행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그 오리엔테이션 진행 순서는 저희 스텝 소개 제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일정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 하루씩 일정이 어떻게 하는지 좀 디테일 설명드리고, 그 다음 사진으로 조금 간단히 보는 아이슬란드, 그리고 영화 소개도 제가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 뒷부분은 저희가 이제 숙박할 장소들을 디테일하게 좀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준비물 안내, 요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진행은 3명이 진행 스텝이에요. 그래서 주지동 씨와 김태훈 작가님이 이제 차량 2대를 운전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주지종 씨 같은 경우는 여러 해 우리가 아이슬란드를 갔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로라를 그 헌팅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오로라 헌팅을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앱을 통해서 어디에서 가장 잘 헌팅을 할 수 있는지를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보는 게 아니고 헌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항상 하늘에 떠 있지만 사냥꾼이라 그래서 숲에 간다고 모두 다 토끼를 잡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오로라를 찾으러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다녀야 해요. 그래서 주희동 씨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차량이 2대기 때문에 다른 한 차량을 우리 김태훈 작가님이 해주실 건데, 이제 두 차량이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제 김태훈 작가님은 스토리텔러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아일랜드와 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초기 정착민이 아일랜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통하는 면이 있고, 다양한 어떤 문화 계승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이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일정 진행, 숙소, 식사, 이런 것들은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저희가 이제 협조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전체 일정은 저희가 10월 27일 저녁에 서울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서 28일 아침 9시경에 케플라비크라고 하는 이 아이슬란드의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시는데요. 레이카비크가 수도인데, 사실 수도에 있는 공항은 로컬 공항이고, 국제공항은 1시간 떨어져 있는 케플라비크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28일부터 시작해서 11월 6일까지 저희가 아이슬란드에서 9박 10일 일정을 하게 되고요. 서울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은 하루 또 지나서 11월 7일 날 하게 되면서 서울 출발, 서울 도착 일정으로 기준을 하면 전체 일정은 1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는 9박 10일 여러분이 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 하루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어떤 것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하루씩 저희가 좀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아이슬란드가 우리나라 국토 면적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링로드라고 해가지고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타원으로 생겼는데, 이 타원으로 된 그 지도를 따라서 1번 국도를 따라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번 국도 길이가 한 1,300km 정도 되는데, 저희는 1번 국도뿐만 아니라 또 중간중간 이제 그 지역에 도착해서 그 근처를 또 많이 보게 되고 내륙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 경험상 한 거의 2,000km 가까이 저희가 열흘 동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 링로드를 돌아보면서 주요 명소들을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데들은 거의 다 저희가 거의 다 방문하는 곳들이고, 사진도 저희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뒀습니다. 첫날 10월 27일 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게 되시는데, 저녁 늦게 출발이세요. 저녁 늦게 출발이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같은 비행기 항공 노선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핀에어를 타고 오시는데 저희 일행 중에는 그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손석호 그 부부께서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한국에서 출발하시는 경우에는 같은 항공편이세요. 그래서 가급적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 핀에어 타기 전에 그 게이트에서 만나서 좀 인사를 나눴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석영 선생님이랑 또 진 선생님이라고 세 분 가족이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룹으로 오시지만 나머지 선생님들 박선미 선생님, 정현희 선생님, 정미숙 선생님 그리고 이강민 선생님 요 네 분은 다 1인씩 개인이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환승하고 할 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인사를 나누면 환승할 때 좀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동하는 데 도움이 서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여행을 많이 해보신 우리 김석영 선생님께서 줄반장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예,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 이제 경유만 잘해서 경유 시간이 그 길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유만 헬싱키에서 잘 하시면은 도착해서는 짐 찾고 나오시는 건 뭐 자연스럽게 다 만날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도착을 하시면 10월 28일 날 화요일 아침 9시경 됩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이제 공항에 나가 있을 거고요. 그때 저랑 그 JD, 주지동 씨가 이제 영어 이름 JD인데, JD, 그리고 김태훈 작가님, 이렇게, 셋이서 마중을 할 거고, 공항에서 혹시 주류를 나는 와인이나 좀 술을, 여행하는 동안 그래도 반주를 한 번씩 마시고 싶다. 그러면 밖으로 나오시기 전에 거기에 주류 매장이 있어요. 예, 여기 도착장에 주류 매장 꽤 큰 슈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밖으로 나오시기 전에 그 주류 매장에서 음료를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아이슬란드가 주류가 굉장히 비싸고 2도 이상 올라가는 주류는 슈퍼에서 판매를 안 하고 주류 매장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주류 매장은 또 오픈 시간이 요일이나 이런 게 달라서 이렇게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첫째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출국장에서 사시면 되겠고 나는 매일 술을 마셔야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소주를 조금 챙겨 오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시면은 제가 도착장에서 미팅을 할 거고, 환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항에서 환전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유로, 달러 또는 영국 파운드를 가져오시면 환전을 하실 수 있고, 현지 돈으로. 그런데 요즘에는 현지 돈으로 환전 안 하고, 바로 트래블 웰렛 뭐 이런 걸 쓰시니까 나중에 다시 남은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는데도 수수료도 없고 더 편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9시에서 한 10시 반 정도 되면 차 타고 출발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날 오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레이카비크 수도로 이동을 해서 관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이제 맨 위에 있는 거는 레이카비크에 있는 가장 랜드마크인 할그림 스키리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경을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는 낮에 여기 시계탑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시내 전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에 있는 하르파 콘서트홀이라는 곳, 저희가 여기는 뭐 관람하고 이런 곳은 아니고 그냥 건물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건축상을 받기도 하고 이래서 여기 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고 요 주변을 경관을 보고 이 그 하르파 콘서트홀 길 건너 한 걸어서 10분 거리에 그 핫도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좀 간식을 드시려고 해요.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간식을 드시고 여기서 출발해서 저희가 셀포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이동을 해서 그러면 오후 한 거의 2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1시 반, 2시 정도 되면 그때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식을 한번 먹기 때문에 많이 시장하시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팜, 아이슬란드는 이제 그 정말 농사를 하기는 어려운 땅인데 이 지열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유리 온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유리 온실에서 원예 사업이라든지 야채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팜에 저희가 유리 온실이죠. 그 팜에서 운영하는 유리 온실 거기서 저희가 식사를 습하고 빵으로 하겠고 요리도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저희가 시크릴 라군이라고 하는 노천 온천탕을 갑니다. 노천 온천탕 첫날이라서요. 저희가 일정을 너무 빡세게 하진 않겠고 요 날은 이제 온천을 하고 조금 비행기에서 주무시면 좋은데 못 주무시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온천을 하고 나면 좀 피로가 풀릴 거예요. 그리고 숙소로 한 20분 거리에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로 오시면 이날 첫날은 숙소로 오셔서 짐 뭐 정리하시고 좀 이러시는 동안에 제가 취사식으로 식사를 첫날은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쉬도록 하겠고요. 저녁에 9시가 넘어야 깜깜하기 때문에 물론 6시부터 어둡긴 한데 보통 오로라 헌팅을 저희가 9시 이후에 합니다.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날씨가 좋으면 오로라 헌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저희 숙소가 팜하우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집에서 잠자면서 마당에서 그냥 봤어요. 마당에서 오로라를 봤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동하지 않고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오로라는 뜹니다. 오로라가 떴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10분 있다 나오시면 오로라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 이게 막 없어졌다 생겼다 막 계속 그러기 때문에 집 앞에서 보면 그런 이제 좀 편리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담요 같은 거 이렇게 어깨에 들쳐매고 보고 있다가 또 추우면 잠깐 들어갔다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저희가 숙소를 약간 외진 곳으로 제가 가급적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도록 하겠고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예보를 계속 보고 있다가 뭐 밤 12시든 새벽 2시든 뜨는 시간을 확인해서 여러분께 알람을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저희가 폭포를 주로 보러 다니는, 폭포가 아니라 골든 서클을 보는 날입니다. 이제 첫 번째 풀데이, 주무시고 일어나서 풀데이로 투어를 하게 되는데, 아이슬란드에 투어 오시는 분들은 이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명소 세 곳을 가는 이 투어를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링로드를 보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행 패키지에 들어있는 아이슬란드 여행 이러면 요 세 곳을 다녀가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저희가 싱벨리어 국립공원 가도록 하겠고 게이시르라고 하는 간헐천을 보러 갑니다. 여기 두 번째 사진에 있습니다. 맨 위에는 싱벨리어 국립공원이고 여기서 트레킹을 한 2시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간헐천 뭐 짧게는 한 5분, 길게는 한 15분 이상 기다려야 이 물폭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3번 보면은 금방 1시간, 뭐 1시간 반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고 여기에 이제 게이시르 센터라 그래서 휴게소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마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휴게소 같아요. 거기서 점심 식사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식으로 하고요. 그거는 각자 사 먹을 예정이고요. 가격도 적절하고 메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사진은 없는데 굴포스라는 곳을 마지막으로 황금폭포라고 부르는 곳을 마지막으로 본 후에 저희 숙소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같은 숙소입니다. 어제와 함께 같은 숙소고 여전히 이날은 이제 각자 자기가 취사로 식사를 하겠고 제가 조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16인분을 한꺼번에 막 하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별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좀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나는 식사 좀 취사를 못한다. 그런데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런 경우 재료를 잘 가져오시면 제가 해드려요. 왜냐하면 저희 조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손이 커서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재료를 좀 더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같이 뭐 10명이 됐든 12명이 됐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일차 됐는데요. 4일차에는 이제 다른 숙소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짐을 싸서 나와야 하고요. 셀야란드 포스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는데 이날은 비가 오든 안 오든 비옷을 입어요. 왜냐면 폭포 뒤로 들어가서 폭포를 감상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폭포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저희가 폭포를 대표적인 것 세 곳을 보게 되는데요. 셀야란드 폭포,
그다음에 그 스코가 폭포 뭐 이런 폭포들을 저희가 다양한 모양의 폭포들을 보게 되고 트레킹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보게 됩니다. 이날 오후에는 저희가 그 검은 모래 사장이라고 하는 레이니스피아라라고 하는 곳을 가게 돼요. 여기 이 레니스피아라라고 하는 곳은 항상 엄청난 강풍이 부는 곳이에요. 차를 세우면 차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의 그런 장소인데 만약에 이제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일정에 있는 장소 외에 그 주변에 또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들을 추가로 저희가 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일정표에 있는 장소들을 볼 거고요. 이 레이니스피아라 검은 해변 여기가 주상절리를 가장 멋지게 또 볼 수 있는 바로 앞에까지 가서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그 10분 거리에 비크라는 곳이 있는데 비크라는 이 마을에서 저희가 식사 제공을 해드리고 아이슬란드 전통식 양고기 못 드시는 분들은 뭐 피쉬앤칩스 이런 거 드실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아울렛이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아울렛이 있어요. 그래서 쇼핑도 하고 마을에서 자유시간도 갖고 또 언덕 위에 올라가면 사진과 같이 그 아이슬란드의 전형적인 이런 교회의 풍경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을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저 교회가. 그래서 마을 전경을 쫙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소입니다. 저희가 그 비크에서는 여러분들은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숙소 관련해서는 후반부에 좀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언덕 위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가장 위에 있는 이 독특한 돌출된 바위 그 바다 중앙에 있어요. 바다 중앙에 있는 이런 신비로운 풍경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0월 31일 할로윈데이네요. 이제 이날은 저희가 남부 지역을 투어를 하게 되는데 비크에서부터는 다 남부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광객이 그 확 적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운전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날씨도 그 서부 지역에 비해서 이 남부와 동부가 굉장히 험해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빙하 관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일찍은 저희가 트레킹 검은 폭포라고 일명 부르는 스바라티스포스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관광하게 되고요. 트레킹을 한 후에 점심 때는 바트나 요쿨이라고 하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거대한 빙하를 보게 됩니다. 아이슬란드는 전 국토 면적의 10% 정도가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바트나 요쿨이라고 하는 빙하 지역 저희가 코앞에까지 가서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가보니까 해마다 빙하가 예를 들면 차를 세우고 5분 걸어가면 빙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는 가니까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거의 20분을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빙하가 이렇게 그 길게 약간 피어로드처럼 길게 내려와 있던 게 점점 확연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해마다 몇십 미터씩 막 그래서 올해는 또 가면 얼마나 줄어들어 있을까. 물론 이제 저희가 가는 시점에 비가 얼만큼 오느냐, 그 전에 날씨가 얼마나 추웠느냐, 더웠느냐, 뭐 눈이 왔냐 안 왔냐에 따라 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엄청나게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빙하 앞에까지 한번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점심 식사 이후에는 빙하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면서 그 요크살룬이라고 하는 빙하 호수가 형성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 빙하 호수가 원래는 호수였는데 바다랑 연결된 부분이 뚫렸어요. 뚫려서 바닷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호수가 현저히 해마다 커지고 있고 빙하도 엄청난 속도로 녹고 있대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저희가 가겠고 빙하를 이제 그 유빙이라고 하죠. 빙하가 녹으면 그냥 쫄쫄쫄 녹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약해지면서 밀도가 약해지면서 떨어져 나오는데 맨 밑에 있는 호수에 그 떠 있는 유빙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둘리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빙하 타고 내려왔다잖아요. 둘리가
그래서 여기 약간 그런 풍경이에요. 그래서 빙하 호수를 저희가 보트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보트를 한 3, 40분 정도 이게 이 지상에서 호수로 들어가는 수륙 양용 보트예요. 그래서 보트를 오후에 타도록 하겠고, 운이 좋으면, 날씨가 좋으면 이 보트를 탄 상태로 빙하를 보면서 노을을 만나면 가장 최상인 거죠. 네,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10월만 해도 어려운데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 시간이 그렇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날 빙하 호수까지 다 보고 그 바로 앞에 가운데 사진에 보면 그 검은 해변에 이 유빙들이 떠다니다가 해변가까지 떠내려와서 수정처럼 맑게 빛나는 빙하 조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빛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젊은 남녀들은 와가지고 남자들이 나갔어요. 이게 다이아몬드니까 이거를 주면서 청혼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못지않게 아름다운 수정 같은 저희가 빙하 조각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가 호텔에 가서 숙박을 또 1박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박을 저희가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이 두 곳은 취사가 안 돼요. 취사가 안 돼서 간단하게 저희가 뭐 호텔에서 자기 간편식으로 뭐 사발면이나 뭐 이런 걸로 드시거나 또는 그 식당에 가서 매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아이슬란드 동부 그 피오로드 지역을 드라이브 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11월 1일, 요 날은 토요일인데 거의 하루 종일 드라이브예요. 한국 같으면 뭐 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한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여기는 구글로 4시간이라고 나오면 거의 6시간을 운전을 해야 돼요. 속도를 많이 못 내고 저희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저희 숙소에서 출발을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해서 저희가 티타임 한번 가지면서 마을 구경하고 또 한 1시간 반, 2시간 이동해서 점심 식사하면서 마을 구경하고 또 오후에 이동하면서 또 티타임 잠깐 휴식 시간, 화장실도 써야 되고 하니까요. 휴식 시간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날 이동이 가장 길어요. 저희 전체 일정 중에 가장 긴 일정입니다. 그래서 6일 날은 동부 피오로드 경치 감상 및 동부 지역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 저녁에는 저희가 취사가 가능한 숙소 팜하우스인데요. 미바튼이라고 하는 호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관광객들이 와서 일부러 관광을 하는 곳이에요. 저희 숙소 걸어서 2분 거리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아주 우리가 가상 분화구라고 하는데 뭐 가짜 분화구로도 하고 그런 장소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멋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숙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사를 할 수 있는 숙소고요. 같은 숙소에서 또 2박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저희가 미바튼이라는 호수를 끼고 이 펼쳐져 있는 다양한 명소들을 가도록 하겠는데 오전에는 일명 고다포스 신들의 폭포라고 부르는 곳을 가서 저희가 관광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고다포스 따라서 저희가 트레킹을 또 한 1시간, 1시간 반 하는데 여기는 갈 때마다 얼음이 완전히 다 덮여 있을 때도 있었고 같은 기간인데 어쩔 때는 얼음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 얼마나 눈이 왔느냐, 날씨가 뭐 영하냐 아니냐에 따라 환경이 막 확확 바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고다포스에서 머무는 시간도 저희가 이제 얼음이 별로 없고 이러면은 좀 트레킹을 오래 길게 할 수 있고 얼음이 많고 이러면 트레킹을 길게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동할 때 좀 천천히 걸어야 되고 이러니까 한 1시간 정도 사진 찍으면서 보도록 하겠고 그 고다포스 본 후에 저희가 호사비크라고 하는 마을에 갑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그 일본 국도를 지나서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요. 여기가 아이슬란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화의 배경이 된 마을이기도 하고 뭐 고래 관찰을 하는 곳으로도 유명한데 저희는 고래보트를 타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변화무쌍해서 캔슬되는 경우가 겨울에는 많고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고 그 대신 만약에 여기 고래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고래박물관이 이날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 열고 싶으면 문을 열어요. 그래서 안 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으면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마을 자유 시간도 갖고 여기서도 자유 매식으로 식사를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저희가 이제 숙소 있는 미바튼 주변으로 와서 흐베리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열지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너무 신기해요. 그냥 이렇게 호숫가에 물이 퐁퐁퐁퐁 막 끓는 물이 퐁퐁퐁퐁 막 나오고 있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위험하니까 돌로 요렇게 아담하게 탑을 쌓아서 이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놓은 그런 곳들도 있는데 저희가 흐베리르 여기 보고 나서 다시 같은 팜하우스로 와서 저희가 숙박을 하겠고 요 팜하우스는요 자기네가 생산한 그런 그 식물에서 채취한 열매 요런 것들로 티를 만들어서 아침 조식을 줘요. 그런 것도 있고 아이스크림이 여름에는 여행객들이 일부러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방문하는 집이에요. 저희 숙소가.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그거를 다 만들어서 냉동을 해 놓더라고요. 아이스크림 가게는 문을 안 열고.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뭐 거의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쬐끄만 허브 하나에. 그래서 요런 것도 제가 사서 여러분 간식으로 맛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에는 여기서 오로라를 못 봤는데 작년에는 여기서 오로라를 봤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감동적인 그런 또 장소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오로라가 뜨면 그런데 작년에는 나사에서 작년하고 올해 25년 그 24년 25년이 100년 만에 가장 그 태양 그 이 전자파가 강한 해래요. 100년 중에 가장.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정말 오로라를 어마어마하게 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때가 여행 중반이 지나서 후반부잖아요. 여행객들이 자기 잠잘 거니까 오로라 떠도 깨우지 말라고 그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너무 화려하게 떴는데 우리 4명만 나가서 봤어요. 열정적인 여자 선생님 2명하고 JD하고 저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서도 보고 저기 가서도 보고 교회 앞에서 찍고 이제 막 너무 여기서 막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너무 고단한 거예요. 이미 오로라 너무 많이 봤고 그렇다. 뭐 이런 분도 계신데 그래서 강요하진 않습니다. 자기 체력이 되는 만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박 숙박을 한 뒤에 저희는 서부 지역으로 갑니다. 아큐렐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서 이제 서부 쪽으로 가는데 아큐렐리에 오전에 가서 여기도 이제 북부의 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북부의 수도. 그래서 레이카비크 다음으로 큰 도시고 우리나라로 하면은 약간 부산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크루즈 타고 오고 그러면은 이 아큐레이리를 꼭 가더라고요. 아큐레이리에 가서 아큐레이리 지금 사진에는 거기 도시 사진이 없는데 마을 탐방도 하고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로 만든 건축물이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거기 내부도 관람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을도 자유시간도 좀 갖고요. 저희가 좀 저희 자유시간이 많습니다. 막 이렇게 막 16명이 다 막 이렇게 뭉쳐갖고 다니지 않고 혼자 걷고 싶으면 혼자 걷고 3, 4, 5 친구끼리 가족끼리 오신 분들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아닌 분들은 난 혼자 다니긴 싫은데 같이 오지 않았어. 이런 분들은 써니랑 같이 동행하시면 되고 예, 써니 스타일로 예, 그러시면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좀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계속 서쪽으로 가서 여기 맨 밑에 있는 요 교회 바로 옆이 휴게소예요. 이 휴게소에서 저희가 점심 식사,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점심 식사를 하고 이 교회 건축물 사진도 찍고 주변에서 좀 산책하면서 저희가 소화시키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나서 보르가네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는 서쪽이지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보르가네스에서 저희가 슈퍼에서 좀 장을 볼 거예요. 여기서 보너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슈퍼마켓이 있어서 거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큰 슈퍼장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념품 같은 것도 거기서 살 거예요. 저희는 아이슬란드에서 기념품 가게 사는 게 아니라 슈퍼에서 사요. 예, 슈퍼에 이제 아이슬란드의 뭐 특산품 이런 것들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장을 보고 또 하나
이 서쪽에서 같은 숙소에서 저희가 2박을 하는데 저희 숙소 주변에 상점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막 시골을 한적한 곳에 있는 이 집 하나만 딸랑 있는 낯선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로라도 또 그 주변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아주 낯선 곳을 예, 했거든요. 불빛이 없어야 오로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너무 강하면 불빛이 있어도 보지만 불빛이 없어야 유리해요. 그래서 산장을 되게 찾다가 이날 저녁에 2박하는 산장은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항상 그 옆에 다른 곳을 했는데 저희가 좀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이 조금 더 큰 집을 찾다가 이 집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장을 이틀치 먹을 거를 또 사야 돼서 보가네스 마을도 보고 여기서 석양 감상을 한 후에 장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깜깜해지면 저희가 숙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숙소로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가 스네이스펠스네스라고 하는 아이슬란드 지도에서 서쪽 끝인데요. 레이카비크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장소입니다. 이 스네이스펠스네스 같은 경우에 겨울에 오는 관광객들은 사실 링로드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링로드를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운전이 너무 부담스럽고 길이 막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대신 어디를 가냐? 이 서부에 있는 이 스네이스펠스네스를 한 바퀴 돕니다. 여기는 하루에 그냥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작은 반도예요. 레이카비크에서 가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좋은 편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를 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가냐면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돌면서 보는 그 뭐 이끼 동산이라든지 빙하라든지 지열지대라든지 뭐 그 검은 모래 사변 그 해변이라든지 주상절리라든지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어요. 약간 작은 규모로. 그래서 여기가 쬐끔쬐끔 드라이브하고 30분 가면 뭐가 있고 30분 가면 분화고기가 있고 30분 가면 주상절리 있고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축소판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규모는 좀 더 작지만. 그래서 여기를 한 바퀴 저희가 돌면서 그런 것들을 총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룬다 피오로드라고 하는 마을도 저희가 돌아보도록 하겠고 저희 숙소는 이 보가네스에서 약 1시간 정도 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있는 산장 하고 그 전원주택 두 가지를 예약을 했어요. 두 개. 왜냐면 이게 가족이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숙소를 두 곳을 했고요.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차로 5분 거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 지역 다 관광을 한 후에 마지막 이제 저희가 풀데이로는 마지막 날인데요. 이날은 자고 일어나서 오전에 좀 느긋하게 출발할 예정이고 저희 작가님이 운전해 주시는 작가님이 그 매일은 아니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생방송으로 방송 출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에 아마 생방송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거는 녹화본으로도 보내는데 생방송에 그 녹화본으로 보내는 게 뭐 한 번은 그렇게 한다지만 계속 연이어서 하면 또 우리 작가님이 이 여행으로 인해서 생계가 위협을 받을까봐 제가 하시라고 그냥 생방을 하시라고 우리가 다른 방에서 조용히 있을 테니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방송이 9시에 끝난대요. 8시 50분인가 끝난다 그러셨어요. 아침에. 그래서 저희가 9시나 9시 한 15분쯤 출발할 예정이고요. 저희 숙소에는 그 야외 젖구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숙소는. 그래서 뭐 아침이고 저녁이고 원하시면 그 젖구지 이용해서 야외에서 또 목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는 레이카비크 수도로 다시 갑니다. 첫날 저희가 레이카비크를 봐요. 그렇지만 첫날 본다는 걸 개런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딜레이도 될 수가 있고 이날 그쵸?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마지막 날 레이카비크를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시간을 2시간 정도 갖고 점심 식사도 하고 그래서 총 한 3시간 가까이를 저희가 있을 건데 만약 첫날 저희가 레이카비크에서 하르파 콘서트홀이라든지 뭐 할그림 스크리카 교회 전망대라든지 요런 거를 시간에 쫓겨서 못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날 저희가 추가 일정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저희 계획대로 모든 게 순조롭게 다 이루어진다면 마지막 날 자유시간을 드리고
또 첫날 봤기 때문에 여기 그 도로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쇼핑도 하시고 좀 도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 후에는 저희가 블루라곤 여기 사진에 두 번째, 예, 사진에 있습니다. 요 사진에 있는 정말 신비로운 온천이에요. 작년에 올해는 그런 소식이 별로 없는데 작년에 막 세 번, 네 번 용암 분출이 있었어요.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 폭발한 게 마그마가 이 블루라곤의 주차장을 덮쳤더라고요. 그런데도 블루라군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모래를 쌓아놓고 그 옆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저희가 안전하게 온천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블루라군 저희가 3시 경에 예약이 되어 있어요. 3시 반이었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입장을 하면 여기에 규소를 함유하고 있는 실리카라고 하는 머드팩을 줍니다. 그걸로 마사지도 하고, 이 블루라군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옛날부터 있었는데 블루라군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여기서 온천을 하고 나면 피부 질환이 개선된다 라는 소문이 나면서 온갖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인기가 있는데 정확히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정말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온천을 여기서는 조금 시크릴 라군에서는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 2시간 반 정도 좀 충분하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제 하고 나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송별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이날 송별 만찬을 하면서 그동안 찍은 사진 콘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제가 상품도 드려요. 상품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별로 할지 개인별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사진 정말 자기가 자기 사진 찍은 건 안 돼요. 예, 다른 사람 사진이나 풍경 사진이나 이런 멋진 사진을 잘 찍은 분들을 뽑아서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제가 뽑는 게 아니고 투표를 해서 뽑아가지고 사진 컨테스트 같은 것도 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일주일 내내 열흘 동안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포토제닉 사진도 건져보고 이런 재미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저녁에는 공항호텔에서 머물게 되고요. 이 공항호텔은 저희가 출국장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려요. 예, 호텔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코앞에 있는 그 근처에선 가장 좋은 호텔로 했습니다. 뭐 아이슬란드는 좋은 호텔이 없어요. 사실 좋은 호텔이 별로 없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가장 편리하고 가장 좋고 가장 비싼 호텔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주무시고 이날도 만약에 날씨가 좋다라고 하면 저희가 헌팅을 나가도록 하겠는데 대체로 우리가 잠자는 오로라라고 하는 호텔인데 이 호텔은 너무 밝아요. 주변이. 너무 밝아서 여기서 만약에 오로라 예보가 있으면 한 15분 정도 차로 이동을 해서 이 케플라비크 마을에 아주 예쁜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 쪽으로 가서 또 마지막으로 열정을 불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숙소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에는 호텔 조식 드시고 바로 출국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이슬란드를 한 바퀴 다 돌고 온천도 기본적으로 2번은 하고요. 2번은 하고 그다음 이제 미바튼에도 온천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정을 하면서 저희가 운전이 긴 날이 이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틀을 사실 운전을 짧게 하고 숙박을 2박 연방을 안 하고 중간에서 잠을 자면 1박하고 짐 싸고 1박하고 짐 싸고 그렇게 하면 사실 편하기는 해요. 운전도 부담스럽지가 않고. 그런데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시차도 있고 또 날씨도 좀 변화무쌍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기 걸리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박을 연박으로 하면 자기 컨디션에 따라 나는 오늘은 숙소에 있겠다. 이 주변에서 관광하고 그냥 주변 돌아보고 트레킹하고 집에서 좀 쉬고 싶다. 한 번 정도는 또 어떤 분은 글 쓰는 작가님들도 저랑 같이 여행을 많이 하셨는데 막 영감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나는 숙소에 있으면서 좀 이거를 쓰고 싶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운전하는 이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그냥 너무 무리 속에서 16명이 함께 움직이는 동안 분주하잖아요. 열흘 동안.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나는 좀 숙소에서 쉬면서 이 주변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천 같은 걸 뭐 다녀오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개인의 취향과, 그런 그 욕망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요 사진은 저희가 이제 방문하는 곳들, 대표 명소들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첫날 오셔가지고 클린턴도 먹고서 울고 갔다는 그 핫도그를 먹으러 갑니다. 이 핫도그 집은 주인이 1970년대가 이걸 열었는데 키오스크예요. 그냥 매장이 없어요. 네, 키오스크인데 이 주인이 집을 5채를 넘게 샀대요. 이 핫도그를 팔아가지고. 예, 한 8,000원, 8,500원 정도 하거든요. 거기다 토핑 뭐 하냐에 따라서 한 15,000원까지도 올라가는데, 어쨌거나 우리도 여기 가서 먹어봅니다. 어, 먹는 공간이 없어서 비가 오면 비 맞고 먹어야 돼요. 야외 테이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맨 밑에 오른쪽이 첫날 도착하셔서 점심 식사하러 가는 팜이에요. 그래서 토마토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토마토를 그대로 갈아서 주는데 너무 맛있어요. 빵도 홈메이드 빵으로 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게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스프 뷔페라는 게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습 한 그릇에 뭐 거의 5만 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습 뷔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습 뷔페를 저희가 먹을 예정이고, 첫날 가는 시키리 라군 그 주변이 이렇게 막 그 화산지대예요. 거기에 이제 웅덩이에 있는 물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수영하기 편하게 온천으로 만든 야외 온천이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사실 블루라군보다 여기가 훨씬 의미도 있고 더 좋더라고요. 예, 물론 블루라군은 좀 빨해요. 되게 잘 해놨어요. 시설이 좋아요. 그래서 좀 럭셔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긴 한데 저는 시크릴 라군이 온전하게 정말 아이슬란드의 노천 온천을 즐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바라티포스 우리가 빙하 보러 가는 날 이런 버섯 모양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폭포와 함께 그 바위가 주상절리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까지 주차장에서 1시간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트레킹을 저희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2시간 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간까지만 가다가 멀리서 보이면 사진 찍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이 폭포 코앞에까지 가시고, 그것도 자유입니다. 예, 빙하 있고, 그 다음에 그 비크라고 하는 마을, 제가 태풍 많이 분다는 곳, 그곳이 맨 밑에 있는 주상절리, 여기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는 빙하 호수에서, 요크살론에서 타는 보트, 사진도 함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숙박하는 미바튼 호수 가짜분화구가 있는 요 바로 앞에서 저희가 숙박을 하고요. 이 미바튼에 머무는 동안 저희가 지열지대 흐베리르 가는데 거기 오른쪽 중앙에 있는 사진이 흐베리르라고 하는 곳인데 신발이 정말 머드가 어마어마하게 묻어요. 그래서 우리 그 김태훈 작가님이 저번에 한번 비닐 커버 같은 거 안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다른 데서 쓰는 거는 미끄러워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되게 쓸만해요. 예, 왜냐면 머드가 안 떨어져요. 그리고 차가 너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를 솔에다가 이렇게 닦는데 잘 안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닐 카바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는 좀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갖고 와서 씻으면 되니까. 그리고 신발도 좀 보호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 저희가 가는 식당도 있고요. 그리고 아큐레이리에서 요 성당을 가요. 요 성당 앞에 계단이 지금 공사 중인데 올해는 완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카비크에서 보는 성당과 함께 대표적인 2개의 성당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날 산장에서 잠잘 때 이제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키르큐펠이라고 하는 요 산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게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명산이에요. 높이는 한 4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산에 올라가진 않아요. 섬에서 올라갈 수는 없고 그 밑에 이제 그 주차장 옆에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이런 조그만 개울 같은 게 있어요. 이 개울에서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사진이 나오고 아이슬란드 정부에서 홍보하는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산입니다. 히르큐펠.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 영화를 보고 오시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재밌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다 못 보겠다 하시는 분은 딱 하나만 볼 수 있다 그러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라고 그래서
볼케이노 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동화 같은 로맨스 코미디예요. 로맨스 코미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여기가 배경이 후사비크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저희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인공 남녀가 후사비크에 사는 그 어린 꼬마 둘이 성장해서 노래자랑 하는데 나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뮤직비디오 같은 거 만들고 그럴 때 이 아이슬란드에 있는 명소들을 다니면서 이 촬영을 해요. 그런데 그 명소가 우리가 가는 곳들이 다수 나옵니다. 그리고 노래, 이게 뮤지컬이거든요. 뮤지컬 영화인데 노래가 너무 재밌고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가수가 재작년에 불렀더라고요. 노래자랑에 나와가지고. 제목이 후사비크라고 바꿨더라고요. 한국어로는. 후사빅.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롤의 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노르웨이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 트롤이라는 존재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낯선 존재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그런데 옛날에 고려 적에 숲속에 맹수들이 사니까 한국은 산이 많으니까 호랑이 관련한 그런 무서운 그런 동화 같은 거 많잖아요. 전설. 그리고 뭐 도깨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주의를 주기 위해서 거긴 도깨비 나온다, 거긴 호랑이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북유럽에서는 산과 바위가 굉장히 무섭고 이런 화산지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산이나 바위에 대한 그런 전설 신화 이런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트롤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트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트롤의 습격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틀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카틀라 지금 화면에 뭐가 있냐면 저희가 가는 비크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화산이에요.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긴 일을 이제 가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요. 이 화산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줬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카틀라 넷플릭스에 있고요. 그다음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뉴욕과 아이슬란드를 오가면서 이 주인공 남자가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그 아이슬란드에 너무 멋진 풍경들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가는 장소들도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그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재앙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영화를 이걸 어떻게 찍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더 우리 여행이 풍부하고 풍만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숙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제가 모시고 다닌 분들이 이제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호텔은 상관없어요. 호텔은 경우에는 방이 2인실이고 각자 자기 개인 욕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스트하우스 막 이런 데 잠자면 춥지 않을까. 그리고 욕실을 타인과 같이 쓴다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막상 첫날 도착하시면 첫날이 제일 긴장되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첫날 와서 묵는 장소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요 사진이에요. 여기서 2박을 하게 되는데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아우 써니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우 이 정도는 괜찮지. 호텔보다 낫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숙소가 이렇게 가건물 비슷하게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내부로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집 주인이 너무나 청결하게 관리를 해요.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여기도 이제 방 저희가 8개를 사용을 하는데 뭐 1인실, 2인실, 3인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 배정은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고 거실도 지금 조그만 거실 해놨는데 큰 거실도 있어요. 주방도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욕실도 욕실도 3개, 화장실도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화장실 하나를 남자분 전용을 드리고 나머지는 여자가 다 쓰고 요렇게 좀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불편하지 않고 또 우리 이렇게 참여하시는 남자분들도 굉장히 좀 배려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불편하지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날 묵는 숙소입니다. 거기서 2박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날은 저희가 호텔에 가서 자요. 호텔에 자는데 저희가 호텔을 이제 나중에 조인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호텔이 좀 모자르기도 하고 가족이 주무시는 데는 제가 이런 게스트하우스 코타지를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여 밑에 있는 사진 여기서 주무시고 이제 여자분들 우리가 11명의 여자신데 여자분들은 위에 호텔에서 주무십니다. 예, 호텔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거리는 한 차로 10분 정도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 현장에서 방 배정은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1박을 하게 되고요. 비크라고 하는 마을에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자유시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저희가 이제 10분 이동해서 저녁 다 먹고 들어올 거고요. 야외에서 먹고 다 드신 다음에 숙소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숙소 주소라든지 라키 호텔인데 이런 거는 제가 그 PPT 자료를 전부 이제 끝나자마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숙소 또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날 숙소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숙소는요. 호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는데 호푼 마을을 보고 나서 한 30분 정도 이동해서 자요. 그러니까 빙하 보트를 타고 저희가 이날 저녁에는 식사를 야외에서 하고 다 매식이거든요. 물론 의견을 제가 좀 취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킹 카페라고 하는 숙소를 가는데 이 숙소는 제가 그동안 너무나 가고 싶었던 곳인데 한 번도 가지를 못한 곳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예약을 할 때 이미 방이 없어가지고 예약을 못한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예, 유명한 집인데 여기가 숙박을 안 하더라도 관광 명소거든요. 왜냐면 호른이라고 하는 베스트라 호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기가 지금 제일 기대가 돼요. 숙소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요. 방이 되게 작아요. 방이 엄청 작은데 여기 자체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아침에 저희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왼쪽 여기 밑에 있는 이런 풍경을 좀 보러 가고 싶은 제 꿈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를 좀 보러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른 데서 숙박을 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를 갈 수가 없거든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숙박을 해야만 여기를 갈 수가 있어서 요번에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숙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은 그 드라이빙을 좀 길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길게 하고 저희가 2박을 또 연박으로 미바튼 호숫가에 있는 그 팜하우스에서 숙박을 하는데 이 팜하우스는 제가 왼쪽 위에 있는 사진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집이 동이 4개인가 5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방이 4개 있고 여기에 뭐 3개 있고 저기에 몇 개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방 배정을 제가 어떤 거를 받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동에 머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2개 동에 나눠서 머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게스트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소 그 화장실이나 이런 거 깔끔하긴 한데 이제 쉐어하는 데고요. 여기 걸어서 바로 집 앞에 나가면 이런 가짜 문하고 호수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하루 정도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 하는 분들도 그 주변 보시면서 계셔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숙소입니다. 심심하지 않을 그런 숙소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마지막 또 2박을 연박을 하게 되는데 이 연박 서부 지역 스네이스펠스 네스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숙소입니다. 이 입구 숙소도 큰 별장 집을 하나 했고요. 여기가 방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5개에 우리가 다 머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3분 저희 아는 지인분 진 선생님하고 부인 그리고 장인어른이 함께 오시는데 그 3분은 위에 오른쪽에 있는 요런 산장을 따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석호 선생님 부부 또 요 산장을 바로 옆에 거를 예약을 그러니까 2개를 한 거예요. 그 가족분들은 요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여자분들하고 이강민 선생님은 우리가 스텝이랑 함께 여기 그 아랫부분에 있는 맨 밑에 사진에 있는 요런 집을 사용을 할 거예요. 방이 5개가 있고 1인실, 2인실, 3인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적절히 방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거실, 뭐 TV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거실도 굉장히 크고
주방도 크고 욕실도 제가 알기로 2개인가 3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저희가 이제 송별 파티하고 그 블루라곤 이용하고 또 송별 만찬을 한 후에 그 공항 바로 앞에 있는 호텔입니다. 오로라 호텔. 이날은 여기도 방이 하나가 모자라서 맨 마지막에 조인하게 된 손석호 선생님 부부만 요 근처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호텔에서 머무세요. 우리 작가님도 마지막 날 다른 호텔에서 머무시고 저도 다른 호텔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은 여기 오로라 호텔 여기에서 숙박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쉬시고 다음날 아침 조식 아침 뭐 4시부터인가 조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식 드시고 공항으로 이동해서 이날 이제 걸어서도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차로 다 모셔드립니다. 트렁크 끌고 가면 힘드니까 차로 다 모셔드리고요.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시고 짐은 그 앞에까지 터미널까지 제가 옮겨드릴 수도 있고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오로라 호텔 풍경 11월 초 풍경이에요. 이 풍경이. 비싼 집도 아니고 비싼 집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습 한 그릇에 작년에 33,000원이었네요. 올해는 한국 환율이 너무 안 좋아요. 작년에 1대1이었거든요. 그런데 1.2대1이에요, 지금은. 예, 100크로나. 그러면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3,300크로나. 그러면 33,000원이 아니라 한 36,000원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랐어요. 그래서 요런 메뉴들이 있고 제가 식사 플랜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언제는 먹고 언제는 안 먹고 빨간색은 저희가 현지에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되고 검은색은 취사 또는 사 먹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 먹을 경우에는 저희가 뭐 사 먹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매식이라고 돼 있지만 나는 그냥 사발면에다가 뭐 삶은 계란 아침에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 도시락을 싸셔도 되고요. 왜냐면 여기가 사 먹을 거니까 우리 다 같이 준비해서 식당 가요. 이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그리고 100% 만족하는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개런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외식도 웬만한 아이슬란드의 대표식은 다 우리가 먹어보긴 하거든요. 먹어보긴 하는데 그 외에 또 추가로 드시고 싶은 분들은 드실 수 있고 식당까지 가겠다면 저희가 그 라이드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호텔 방에서 드시는 분도 계세요. 막 거의 제대로 먹으려면 10만 원씩 드니까 사실 좀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식사 플랜 어떻게 할 건지 물론 현장에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플랜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사 대충 가격이 요 정도 드시면 요 정도 한다. 그리고 신라면도 큰 슈퍼를 가니까 신라면도 한 4,000원, 4,500원에 팔더라고요. 요런 거 있고 작년에 누가 떡볶이 오뎅을 갖고 오셔갖고 숙소에서 해 먹었어요. 저녁 식사 때. 고추장에다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먹으면 뭐든지 맛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샘플로 좀 올려드려 봤습니다. 그때 오시는 기간에 지금 현재 날씨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오전에 조회한 바로는 지금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어요. 영하 1도 뭐 이렇게 그것도 새벽에 잠깐 내려가고 낮 기온은 대부분 한 5, 6도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불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물 말씀드릴게요. 준비물. 자, 준비물은 제가 또 안내문 따로 이렇게 글씨로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얼마 정도 필요할지 예산을 좀 잡으셔야 되니까 유로로 계산할 경우 요 정도. 요 정도 들고요. 트래블 카드나 뭐 그 요즘에는 앱으로 트래블 웰렛 뭐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아이슬란드 돈 같은 경우에는 환전을 2번 하니까 중간에 로스가 되게 많고 현금으로 바뀌었을 경우 그 돈이 이렇게 남았을 경우 다시 또 한국 돈으로 되돌리는 게 수수료도 많이 들고 동전은 바꾸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트래블 웰렛 쓰시면 되고 혹시 호텔에서 우리가 또 주무시는 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날들은
또 팁을 좀 놓고 나오는 게 좀 이렇게 뒤통수가 좀 덜 땡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인당 1유로 이렇게 놓는데 그거는 그냥 유로로 놓으셔도 상관없거든요. 유로로 뭐 1유로 놓으셔도 되고 2박을 연박으로 주무시면은 뭐 둘이 2인실을 쓰면 뭐 한 5유로 놓고 나와도 되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인사를 또 따로 하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이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팁은 안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이드라인만 적어 드리고요. 옷, 뭐 모자, 내복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되고 온천욕을 하기 위한 그 수영복 예,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반바지에 티셔츠 입으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는데 안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영복에 그 래시가드 뭐 그래가지고 막 뭐 날개 달리고 뭐 이렇게 막 긴 팔에 막 거의 스쿠버 다이빙 하는 그런 옷 입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오신 분들 입는 거 예를 들어 밑에는 쇼트 반바지인데 위에가 이제 이렇게 긴 소매가 수영복 안에 입고 겉에 이렇게 긴 소매로 된 그런 거 입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걸 제지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만 그걸 봐요. 그래서 극소수기 때문에 안 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거기 규정에는 반바지 옷을 입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수영복을 입으라고. 왜냐하면 그 수영복 재질도 그렇고 이렇게 짧은 옷을 입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래시가드 입는 분들을 제지당하지는 않았지만 반바지에 티셔츠 이런 건 안 된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요. 그 온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온천하기 전에 온천욕 들어가기 전에 샤워는 어떻게 하고 뭐 비누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거는 그때 안내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등산화 또는 이렇게 발목을 감싸는 거 이런 거 준비하시면 좋겠고 여벌 신발이 하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젖을 수가 있어요. 젖거나 더러워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벌 신발이 있으셔야 되고요. 뭐 운동화 하다못해 운동화라도 그런 거 있어야 되고 그 방에서 여기가 난방이 너무너무 잘 돼요. 한 2시간만 말려도 다 마릅니다. 난방이 집집마다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날 속옷 같은 거 빨아가지고 널면 바로바로 말라요. 바로바로 마르고 수영복도 오늘 딱 널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말라요. 수건도 한 장 준비해 오시라 그랬잖아요. 게스트하우스에서 2박을 할 경우 한 사람당 수건 한 장씩을 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수건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수건은 하나 있어야 좀 편리하게 갈아가면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칫솔, 치약, 화장품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 텀블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보온 물통. 우리가 물을 사 먹지 않아요. 아이슬란드는 물을 사 먹는 일이 가장 좀 이상한 행동이래요. 왜냐하면 어디가 됐든 화장실을 포함해서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생수예요. 그래서 가장 청결하고 질이 좋은 생수를 우리가 바로바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담아 다닐 수 있는 물병 또는 따뜻한 물을 담을 수 있는 텀블러.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물병 보이나요? 예, 요런 물병 그리고 보온 물병 이거 커피 같은 거 마시기 위해서 준비를 예, 저는 2개 정도 항상 준비를 아침마다 해요. 그래서 중간에도 좀 추우면 여기다가 숭늉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룽지를 한 숟가락 넣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가지고 다니니까 점심 때 약간 뭐 음식을 이든 간에 그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따뜻하기도 하고 트레킹하고 나서 차에 타가지고 커피보다도 그런 숭늉을 마시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누룽지 있으시면 좀 가져오시면 그렇게 쓰실 수 있고 저희가 이동하는 거리가 좀 드라이빙이 많은 날이 있으니까 준비를 간식도 좀 잘 해 오시고요. 자, 짐 싸시는 거. 이게 이제 작년에 어떤 팀 왔을 때 가방이 이렇게 꽉 찼어요. 이 팀이 가방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이 팀은 이제 6분이 오신 팀이에요. 6명이 한 차에 탄 거예요. 그리고 제이디하고 저하고. 그래서 큰 가방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가방, 핸드캐리 가방을 작은 트렁크를 저렇게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6명이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건데 이 차 안에 앞쪽에 승차하는데 난리예요. 보조 가방들이 또 백팩이 있잖아요. 백팩.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28인치
내지는 29인치 큰 가방 트렁크에 다 하나 갖고 오시고 보조 가방으로 빨간색 여기 핑크색 꽃가방처럼 이런 소프트백으로 갖고 오시면 요거는 구석구석 눌러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이 약간 부피가 크거나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요런 데다 넣으시면은 많이 무겁지는 않은데 가방의 부피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착하면 슈퍼에서 장을 보잖아요. 제가 쌀은 준비할 거거든요. 쌀은 갖고 오지 마세요. 쌀을 현지에서 팔더라고요. 아시아마켓 가가지고 제가 이틀 먼저 가 있고 또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1차 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한 거 다 사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쌀 같은 거 무거운 건 살 거니까 안 갖고 오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장본 거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짐이 꽉 차면 장본 걸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가방 하나, 그 다음에 저런 소프트백, 그 다음에 백팩. 요 정도로 갖고 오시는 게 좋겠다. 권장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의상을 작년에 요렇게 입었었어요. 그냥 안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춥긴 했지만 야외에서 한두 시간 있어도 괜찮았고 저는 이제 내복 입고 긴 소매 웃도리 입고 조끼나 패딩 같은 거 입고 겉옷 입고 목도리하고 모자하고 장갑 끼고 예, 그렇게 했고 저희 손님 중에 모자 쓰고 이렇게 등산복 비슷한 이 바지가 약간 그 되게 방수 방풍 다 되고 속 안에 기모가 있는 내복 같은 걸 뭐 입으셨대요. 하나도 안 춥다 하시더라고요.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분은 여행 내내 똑같은 옷을 열흘 내내 입으셨어요. 근데 속에는 갈아입으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오른쪽 밑에도 보면 이렇게 방한복 그리고 모자, 목도리 이런 거 있으면은 괜찮더라고요. 신발도 저는 이런 거 신고 갑니다. 그래서 비옷이 중요한데요. 비옷은 폭포 같은 데 갈 때 비가 안 와도 비옷을 입어요. 옷이 젖으니까. 그런데 제가 입은 이 비옷 이 코트까지 다 입고 코트 위에다 입은 거예요. 그렇게 입어야 하고요. 한초같이 날아다니는 거 막 너플너플한 거 있죠. 그런 거 안 돼요. 진짜로 날아가요. 진짜 낙하산처럼 날아갑니다.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딱 몸에 피팅되는 거, 붙는 거 그런 걸 입으시면 되고 조금 요것보다 더 질 좋은 비옷 입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입으면 더 좋지만 이제 뭐 그게 집에 있으면 모르지만 없는 경우 따로 사실 필요 없고 요런 비옷 입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제가 입은 거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기념품. 그리고 아이슬란드 브랜드 중에 66도라고 하는 북위 66도. 레이카비크가 64도 정도 돼요. 그래서 아큐레리까지 올라가면 66도입니다. 그래서 66도라는 얘네 이 아웃도어 파는 매장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브랜드죠. 엄청나게 비싸요. 장갑 하나에 5만 원, 뭐 10만 원 이래요. 되게 비싸요. 어쨌거나 이런 기념품들 슈퍼마켓에 가면 다양한 소금, 검은 소금, 뭐 마그마에서 채취한 막 이런 소금도 있어요. 그래서 기념품으로 이런 거 많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소금에 관한 그런 뭐 그 일본의 방사능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기념품이자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있고 영양제도 있고요. 이런 게 기념품으로 많이 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일정을 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일정은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의 희망사항. 모든 날씨가 우리의 예상대로 다 착착착 되고 비행기 항공편도 정시에 도착 출발하고 그럴 경우에 그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안 좋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저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정을 조절을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때 오로라가 정말 나의 너무 중요하다. 오로라 안 볼 거면 아이슬란드 왜 가? 여기 왔는데 오로라를 못 봐? 이 여행은 의미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첫날 이제 여쭤보면 뭐가 제일 기대가 되세요? 그러면 오로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10명 중에 9명.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가 송별 식사를 하면서 여쭤보면 어떤 게 가장 좀 이렇게 뜻깊었거나 인상적이었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10명 중에 9명이 오로라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세요. 오로라는
정말 아이슬란드가 또는 이 태초의 지구라는 이 대지가 갖고 있는 자연 현상 중에 정말 100만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화산, 뭐 흐베리르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이 제한된 단어로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 느끼고 우리가 영감을 받고 그래야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랄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원래 어땠는지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자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물가가 너무 비싼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그 ISK가 이제 아이슬란드 단위인데 환율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전을 2번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 ISK는 1,300원 정도 돼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매매 환율이고 우리는 환전 뭐 다른 화폐로 이게 한 번에 환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환전을 2번 하기 때문에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 뭐 트레킹도 하고 여기서 자유시간 들이면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러는 것도 좋은데 비가 오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저 위에는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도 막 돌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안 보는 사이. 제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막 뛰어가니까. 근데 우리가 열정보다 중요한 건 절제예요. 거기 뭐 병원도 없는데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적당히 우리가 열정도 중요하지만 절제도 하면서 이 자연을 최대한 즐겨보자. 그리고 또 여러분 컨디션 조절은 각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여기서 뭐 이렇게 요양사나 간호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 자기 컨디션 조절하면서 욕심보다도 내 그 체력에 맞게 여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다양한 사진 보여드리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시간이 넘어갔네요. Q&A 시간입니다. 자, 마이크 크셔도 되고요. 제가 늦게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조희금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석영 선생님 친구분 맞으시죠? 네네네. 우리 같은 네. 팀입니다. 네. 네. 같은 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석영 선생님하고는 오래전에 제가 또 그때도 그 동창분들 같이 오셨었는데 아일랜드 네. 여행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됐고 그 이후로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아주 좋은 아주 멋진 식사를 저에게 항상 사주는 저의 물주시기도 합니다. 갈 때마다 막 아니, 너무 저는 제가 맛있게 저기, 앞에를 못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볼 거고요. 이따가 레코딩 한 거를 올려주신다고 그랬죠. 네네. 아마 내일 네. 정도 돼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9인승 차가 꽤 큰 거 아니면 네. 8명이 타면서 짐까지 실을 수 있나? 그런 걱정이 됐었는데. 네. 9명이 타고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전에 한번 어떤 분이 자기 그러니까 짐칸이 아들을 따로 있고 9인승인가요? 그렇죠. 짐칸이 따로 아, 있고 네, 오케이. 9인승이죠. 네, 네, 9인승이 네, 있고 뒤에 짐칸이 네, 있어요. 그런데 네, 차를 저희가 이제 네, 일찍 가기 때문에 일찍 가서 배정을 받는데 네. 짐칸의 사이즈는 굉장히 큰 것도 있고 조금 덜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짐칸이 별로 크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표준 사이즈고, 정말 운이 좋아서 뒤에가 약간 더 긴 거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개런티가 아니라서, 그리고 이 가방 말고도, 지금 여기에 보이는 가방 말고도, 좌석에 제가 보따리들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보따리들을 그냥 시장 장 본 것 때문에. 예, 막 야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양파 뭐 이런 거를 제가 막 이렇게 시장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들고 다니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두꺼운 옷을 입기 때문에 차에 탈 때마다 옷을 벗어서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데 그래서 좌석을 하나를 여유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9인승에 8명이 타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차가 꽤 네. 커요. 예, 큰 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지 한 사람이 여기 비즈니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비즈니스 타시는 분들은 가방 큰 거 2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2개를 갖고 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이제 따로 이렇게 딱 싸가지고 그것만
뭐 박스 같은 데다 해갖고 오시거나 이런 큰 트렁크가 아니라, 왜냐면 그거는 이제 날짜가 지나면서 소진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 소프트백에 갖고 오시면 이제 가방 짐을 우리가 이렇게 뭐 발밑에, 의자 밑에 이런 데다 좀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작은 가방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가방 하나 하고 캐리어 하나 하고 백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화물 보내는 거 그거는 뭐 네, 20kg 하나 가 보내고 기본인데 그거 큰 거 보내시고, 캐리어 핸드캐리는 하나 끌고. 캐리어 하나를 끌고 오는 거를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 그거 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백팩만 메고는 못 갈 것 같은데요. 백팩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방이 추가로 필요하시면 이런 소프트백을 갖고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아, 음, 소프트백. 음,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소프트백, 그러니까 핸드캐리 그 기내로 갖고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기내로 네, 갖고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갖고 오실 경우에는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바퀴 있는 거 하고 싶어서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예, 예, 예. 그런데 저는 생각에 가급적 이 소프트백에는 부피는 크지만 이제 좀 가벼운 걸 하시면 그래도 들고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트롤리가 기내 그 공항 안에서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고구에다가 실어서 갖고 다니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유할 때 좀 불편하긴 하죠. 그걸 들고 음, 이동하셔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불가피하게 내가 핸드캐리를 이렇게, 여기도 지금 차에도 보면 핸드캐리 가방이 지금 있잖아요. 음, 이게 있어가지고 다른 짐들을 그 시장 본 거라든지 뭐 코트라든지 이런 걸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에 불가피하게 하나 정도, 한 두세 명이 하나 정도 갖고 오시면 그래도 자리가 있지만, 요렇게 넣어갖고는 8명이 다 이렇게 갖고 오시면 사실 트렁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여기 큰 트렁크는. 나머지는 음, 핸드캐리예요. 음, 그쵸? 음, 그러면 6명 거밖에 못 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8명 거 큰 캐리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위에만 자리가 남는 거거든요. 위에만. 그러면 거기는 소프트백 4, 5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트렁크를 넣기에는 부족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요령껏 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백에 조금 짐이 여러 개여도 소프트백, 이 핑크색 가방 같이 생긴 이런 걸로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서든 좀 구겨서 넣을 수 있고 구석에다도 넣고 하는데, 이 맨 밑에 있는 요 가방 있죠. 맨 밑에 왼쪽 파란색 밑에 있는 가방. 음. 이렇게 정사각형 비슷한 요런 백을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너무 무겁더라고요. 들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한 30인치 정도 되나 봐요. 음, 그래서 공간 활용도 별로 좋지가 않고 차라리 이렇게 납작한 게 나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 되시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굉장히 최소화해서 손님들 공간을 쓰기 위해서 주지동 씨랑 저는 이제 짐을 최소화해서 가지고 가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최소화해도 또 좀 한계가 있어서 큰 트렁크 하나는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트렁크 8개 싣고 작은 소프트백을 한 4, 5개 이렇게 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좌석이 하나 비니까 앞좌석에다가 좀 놓고, 또 발밑에다가 이런 소프트백은 이렇게 좀 비닐 커버 해가지고 상하지 않게 해서 넣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못 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타는 경우에 큰 트렁크를 2개 갖고 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1차 팀을 열흘 전에 먼저 해요. 그래서 차를 빌려놓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짐칸이 이거보다,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요 작년에 썼던 차보다 짐칸이 크면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음, 그래서 핸드캐리, 여러분은 이제 제가 먼저 오고 나서 열흘 정도 있다가 저는 18일부터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16일 날 들어가는데, 그때 차를 빌려서 정말 트렁크가 좀 널널한 자리가 있는 차를 얻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티스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핸드캐리 가방을 갖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몇 개가 필요한지 음, 이런 거를 더 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비옷 있잖아요. 비옷, 예, 네. 거기 비옷을 입어야 되는 날, 예, 그 폭포인가 이거를 다 본 다음에 아울렛을 갈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 현지 사람 비옷을 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미리 아, 비옷을, 예, 그 비옷을 입어야 되는 날이, 그러니까 비가 예, 온다면 첫날 도착해서부터 입으셔야 되고요. 네, 네, 비가 오면, 왜냐면 우산 네, 쓰기가 힘든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래서 네, 비옷을 입어야 되는데, 첫날부터 하셔야 되고, 아울렛 가는 날이 네, 저희가 첫날 도착하시고, 그 다음날 골든서클 보고, 그 다음에, 골든서클 보고, 그 다음날, 3일차 돼야지 가요. 그날 네. 저녁에.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신 경우라면 물론 현지에서 사셔도 되는데 가격이 여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의류 같은 것도. 네, 네.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옷은 좋지만. 아, 그래서 사는 분도 계세요. 현지 악명이 오셔가지고 높더라고요. 응. 옷이 질이 좋고 여기서 산 거는 진짜 그 뭐 로키 산맥 이런 데 갈 때 입어도 되는 옷인 거죠. 그래가지고 사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좋은 거 사려면 요 정도 가격 한다. 그러셔가지고 바지 같은 거 진짜 완전히 비닐 바지 같은 거 이런 걸 산 분이 계세요. 그러기는 하시는데 그거는 선택하실 수 있고 비옷도 요런 겉옷 코트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입은 옷 같은 건데 약간 더 엉덩이 가리는 그런 반코트 비슷한 거를 되게 좋은 가격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국에 와서도 너무 잘 입으신대요. 그분은 그 강원도 어디에 뭐 전원주택 지어서 사는데 그런 옷이 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방수도 음. 되면서 겨울에 눈 치우고 할 때 입으면 너무 좋은 그런 옷이라고 사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판초 같은 걸 가져가면 안 되죠? 판초는 판초. 안 돼요. 판초는 어, 날라가요. 아니, 그리고 그 판초가 이렇게, 펄럭거려갖고 정신이 아, 하나도 펄럭. 없어요. 네. 음, 그래서 만약에 옷을 여기서 좀 비옷, 반반한 거 좀 괜찮은 거를 사실 계획이면 제가 입은 비옷 요 정도. 그게 그래서 지금 비옷이에요, 입으신 게? 저 땡땡이 무늬 위에 네네. 하늘을 보며 막 좋다고 하고 있는 요 왼쪽 위에 땡땡이 무늬 이거 비옷이에요. 어, 네, 비옷입니다. 잠시만요. 네. 이런 비옷이 있구나. 그러니까 판초를 입으면 안 된대요. 어, 바람이 세가지고. 근데 이 이런 비옷이 비옷이 어디 있어요? 아, 요렇게 오비? 주머니로 딱 나오는 거예요. 어, 네. 요 그러니까 레인코트 같은 비옷이네요. 네. 완전 비옷이에요. 그냥 얇은 비닐. 그래서 딱 음, 접어서 이렇게 하나에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주머니에. 정혜야, 어디서 우리 사신 그쪽,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일본에서 산 거 그거 하면 안 될까? 그 비옷 그래 있잖아. 되겠네. 예, 예. 어, 그래서 근데 요런 그게 거 한 이틀 입으시고 또 마음에 드는 거 아울렛 가셔서 사시고 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면 모자가 달려 있어요? 모자가 모자가? 달려 있습니다. 아, 네. 우린 모자가 없다. 응. 음. 그러면 또 질문 이제 또 드릴 네. 게 있는데요. 네. 아까 그 환전을 두 번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를 많이 내게 돼서 네. 그 트래블 월렛을 쓰면 좋다. 네.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 트래블 월렛이라는 것을 몰라가지고요. 아, 그 그냥 트래블 앱도 카드 있고요. 아닌가요? 트래블 솔 트래블 카드. 카드. 네, 트래블 트래, 카드. 그 이름이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앱으로 된 네네네. 것도 있고요. 그냥 인터넷 앱. 아니면 응. 요즘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그 은행에서 은행에. 또 응. 해주더라고요. 뭐 네. 외환은행 트래블 카드, 먼 트래블 카드 다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한국은 거의 대중화가 됐어요. 응.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런 카드가 없고 또 신용에 따라 외국에서 뭐 한도도 있고 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응. 젊은 친구들은 앱으로 그 인터넷 앱에 트래블 웰렛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걸로 응. 바로바로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그 자리에서 딱 환전해 갖고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네. 한 50만 원 넣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금방 다 썼어. 근데 오늘 쇼핑을 해야 돼. 돈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자리에서 딱 이체를 하니까 바로 딱 되더라고요. 쓰고 싶은 아니, 그럼 만큼.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트래블 카드라고 돼 있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 있거든요. 예, 그걸로 예, 그냥 예. 신용카드인 셈인데. 예, 은행 거래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 카드가 아예 현물이 있으신 분도 있고, 네. 핸드폰 앱으로 하는 분도 있고, 두 그렇죠. 가지가 있는 예. 거죠. 네, 네네. 그래서 편하시면 그냥 그 네. 그걸로 카드 하셔도 됩니다. 가져가면은
그 카드 맞습니다. 가져가면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그냥 예, 은행에서 알아서 시금이는 환전되는 거죠. 예, 예, 예. 조이금님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신용카드 있잖아요. 뭐 비자 네, 카드나 네. 이러한 신용카드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다 아니에요? 됩니다. 그거 없어도 그냥 신용카드로 다 쓰셔도 돼요. 자동으로 다 음, 계산돼요. 네, 그러니까요. 자동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냥 예, 사실 수수료 예. 막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그러시는데 그게 여기 와서 뭐 몇천만 원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몇백만 원을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몇만 원 차이가 안 나요. 안 네. 나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좀 귀찮다 하면 한국에서 쓰시던 신용카드 갖고 와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음.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현금이 왜 필요한 현금이 거죠?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여기다 부탁드리면 해주시나? 현금이 필요한 일은 거의 없고요. 현금은 네. 유로로 150유로 저희 공동경비라는 걸 오자마자 걷습니다. 그 공동경비는 1인당 150유로는 현금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뭐 어떤 식으로 바꿔서든지 갖고 오시는데 그 경비는 저희 스텝이 3명이에요. 저희 스텝들 경비예요. 저 스텝들 경비. 예를 들면 우리도 식사도 해야 되고 어디 입장도 해도 저희도 경비가 필요할 거잖아요. 저희도 다 똑같이 다 하니까 그걸 걷어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경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150유로씩을 공동 경비로 해서 걷어가지고 스태프들을 이제 사용 경비로 쓰는데요. 그 경비는 현금을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나는 유로로 현금 못 바꾸겠다 하시는 분은 개인톡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로 미리 받거나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또 되셨나요? 그러면 장 볼 때는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 네. 거죠? 네, 신용카드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커피 한 잔도 다 신용카드 받아요. 예. 예, 예, 신용카드 다 받고요. 유로도 받아요. 유로 현금이 있으면 유로를 10유로를 내잖아요. 커피를 3유로짜리 사 먹으면 7유로를 자기네 현지 안 돈으로 거슬러 줘요. 줘. 예, 거실러 주는 거는 자기 현지 돈으로 줘요. 음.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현지 돈을 쓰고 싶어서 한 일부러 50유로, 거슬러 100유로를 받아. 바꿔요. 항상. 그냥 네. 재밌어요. 그 현지에 가. 왜냐면 돈이라는 거를 이 현물로 된 돈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신경 써서 그 나라마다 만드는데 이 돈이라는 게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생각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 현물로 된 돈을 사용하는 마지막 세대 같아요. 이제는 다 디지털이고 전부 숫자만 왔다 갔다 하지 종이로 된 실제 돈을 못 봐. 쓰는 정말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내가 가는 그 여행지에 가서 특히 유로가 아닌 국제 통화가 아닌 그 나라만의 통화를 쓰는 나라에서 한 10만 원 정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예, 손해가 나도 그걸 바꿔요. 그래서 아, 커피 제가 사먹을 이제 때 몰랐, 막 이렇게 아까 앞에를 만져보고 못 들어서. 예, 그런데 예. 아이슬란드가 EU 국가가 아니군요. 아니에요. 여기 EU 국가는 아니고요. EU 트래블 국가긴 해요. EU 연맹에 된 나라는 아니지만 EU로 포함돼서 EU 그 경제 공동체이긴 하지만 EU 화폐를 쓰진 않습니다. 유로를 않고. 쓰진 그럼 않습니다. 유로 대 아이슬란드는 뭐라 그래요? 화폐 이름이? 유로는 유로고요. 아이슬란드 돈은 크로나입니다. 크로나는 그 환율이 대강 어느 정도예요? 뭐 한국 찾아보면 돈이랑 있겠지만. 1대 1.1입니다. 아, 근데 1대 이제 1.1. 우리가 그거를 살 거의 때는 1대 아까 1이었는데 제가 여기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요. 그 만약에 100크로 내면 한국 돈으로 1,000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얼마 전까지. 근데 지금 환율이 올랐어요. 한국 화폐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죠. 그래서 100크로 내가 그 1150원. 하루는 한 200원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1.2. 그래서 유로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한국 돈을 기준으로 하니까 한화에서 한 20% 비싸다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이 만약에 100크로네다 그러면은 1,000원에다 200원 더 1,2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 하나 더 붙이시면 돼요. 뒤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크로네로 바꾸려면 네. 공항에서 입국하기 전에 공항에서 바꾸면 되나요? 공항에서
도착하셔가지고 짐 찾을 때 거기 면세점이 있어요. 그 예. 면세점에서는 주류를 사고자 하실 때 주류를 미리 사갖고 나오셔라 말씀을 드린 네. 것이고, 왜냐면 네. 슈퍼마켓에서는 맥주를 2도짜리 팔아요. 2도. 4도짜리, 맥주가 5도짜리 아니잖아. 안 팔아요. 주류 네, 매장이 저희는 따로 뭐 있어요. 별로 술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필요한 환전은 뭐 네. 환전은 저랑 짐 찾고 나와서 저랑 만나면 그 대합실에 환전소가 있어요. 제가 같이 가서 해드릴 거예요. 네, 네. 예, 예, 예. 그래서 한 네, 그러면 50유로 정도 바꾸시면 이제 재미도 네, 있고 재미로. 현지 돈으로 뭐 음료 같은 거 간단히 뭐 이런 거 사 먹는 건 한 50유로면 그래도 한 7, 8번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네. 비닐 카바를 하나를 준비하시고 신발은 하나만 갖고 오세요. 네. 수영장 슬리퍼는 그걸 하나 챙기시면 저희가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숙소에서도 맨발로 네. 다니지 않고 신발을 신고 다니거든요. 실내와. 그냥 예, 수영장 예. 슬리퍼를 신어도 되니까 저도 그냥 그렇죠. 그런 슬리퍼 하나만 가져가서 실내에서도 신고 수영장에서도 네. 신고 그러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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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그 좀 궁금한 질문이- 거는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짐이 많아지더라도 음식을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훨씬 생활이 편해요, 열흘 동안. 근데 왜냐하면 어떤 음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어떤 어떻게 음식을? 갖고 가냐면, 어떤 음식을 가져오냐면, 다들 이제 여행을 해보시면 다들 이제 조금 다른데,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쌀은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밥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햇반을 한 2개, 햇반 2개, 그 다음에 김치를 가져오시는데, 김치는 이렇게 한 번 먹을 수 있는 걸로 포장된 김치. 팬이나 납작하게 한 2인분 들어있는 김치 있잖아요. 그런 팩김치를 나는 김치 없으면 뭐 별로, 뭐 밥이 좀 별로다. 이러시는 분들은 한 5개는 갖고 오셔야 돼요. 그쵸? 조그만 팩으로 딱딱 돼 있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밑반찬 종류, 뭐 젓갈이라든지, 뭐 멸치라든지, 구운 김이라든지, 본인이 먹을 반찬을 한, 저기 보면은 취사해서 먹는 게 한 4번 정도 될 거야, 아마. 5번 정도. 4번, 5번 제가 2번은 해드리고. 그런데 그 한 4번 먹을 거 정도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반찬 종류 쬐끔쬐끔 갖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가 날씨가 좀 춥고, 밖에서 이제 계속 야외 활동을 하다가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사실 반찬이 하나도 없어도 밥이 있고 국이 있으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한국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무슨 블록 마른 국 물에다 타서 이렇게 딱 먹는 거 있잖아요. 건식으로 된 거. 그런 거 있으시면 되게 가볍고 편하고 부피도 작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뜨거운 물 같은 건 거기서 다 준비가 되나요? 네, 뜨거운 물은 여기 전기 주전자도 있고 이러니까 뜨거운 물은 다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전기 주전자 같은 거 제가 가져갈 필요는 없나요? 전기 주전자 안 갖고 오셔도 돼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 반찬 갖고 오시면 됩니다. 뭐 취사가 되는 곳은 제대로 된 주방이 있는 거라서 저희가 6박이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사서 드시면 돼요. 계란하고 현지에서 보통 뭘 사냐면 감자, 당근, 양파, 그 다음에 육류 종류. 저 같은 경우는 치킨이 그래도 조금 저렴하고 치킨이나 뭐 소세지, 여기 홈메이드 소세지 같은 거 그런 거 사고 돼지고기도 한번 사 먹고 해요. 그런데 소고기, 돼지고기는 외국은 싸다, 유럽은 싸잖아요. 유럽 진짜 아일랜드, 영국은 질도 좋은데 안 비싸거든요. 아이슬란드는 한국 고기보다 비싸요. 고기가. 그래서 소고기 같은 거 굉장히 생선은 가격이 없어요? 높아요. 네? 생선도 있기는 해요. 근데 싸진 않아요. 생선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반에는 슈퍼가 큰 슈퍼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살 수가 있는데 후반부 마지막 2박 있죠. 거기는 슈퍼마켓이 너무 작고 생선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뭘 사냐면 대구 말린 포를 팔아요. 여기 싸지는 않지만 대구 말린 포를 사다가 그걸로 이렇게 양념해서 먹기도 하고 그걸로 대구 국을 끓여요. 참기름이랑 마늘 넣고
대구 이렇게 계란 조금 풀어 넣어서 북엇국 비슷하게 대구포 말린 걸로 그렇게 국을 끓여서 여기서 북어포를 갖고 가면 되겠네요. 북어포.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현지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뭐 사 먹는 네. 것도 사실은 초반에는 사 먹는데 후반부에는 식당 위치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식당을 가면 오로라 헌팅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식당을 가보니까 사실 이게 돈도 돈이지만 시간 활용이 한 5시 반, 6시에는 늦어도 숙소에 들어가서 식사 준비를 하고 먹고 잠잘 준비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오로라 헌팅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하루가 엄청 길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식당을 가면 숙소에 네. 9시 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는 뭐 간단하게 갖고 오셔도 되고 뭐 나는 밥은 그래도 좀 제대로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오셔갖고 좀 많이 사면 되고 또 조리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나는 잘 못한다 그러시면 저한테 재료를 맡기시면 제가 뚝딱뚝딱 요술 할머니처럼 뭘 해줍니다. 네. 예. 참기름 이런 뭐 것도 먹고요. 카레 라이스 같은 것도 해 먹고 서양식으로 여기 카레 네. 소스를 팔아요. 타이 카레 소스. 그래서 야채를 딱 사면 거기다 뭐 닭고기 좀 가슴살 같은 거 넣고 예. 네. 간단하잖아요, 맛있겠다. 사실 그거는. 네. 카레라이스 그 가루는 여기서 사갈 수 있는데. 그러셔도 그럼 사갈까요? 좋고요. 네, 음. 요 전팀은 제가 잔치국수를 한번 하려고 소면을 한 분한테 사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야채 같은 거 우려가지고 국물 끓여서 그렇잖아요? 소면 넣어가지고 좋네. 잔치국수 양념장 맛있게 만들어서 그냥 면만 삶아서 모자르면 밥 좀 말아갖고 먹고 그래도 되고 떡국 근데- 같은 거 갖고 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럼 아니, 그러면 그게 이게 죽으로 우리가 지금 팀끼리- 그렇게 하면 이 균형 있는 단백질이 빠지게 될까 봐 그래요. 잔치국수라든가 뭐 햇반에 김치만 먹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김치만 먹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이고 네. 물론 이제 영양 불균형이 있을 수 있죠. 여행 나와서 그거를 다 맞추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육류하고 많이 충분히 계란하고 많이 먹자는 게 아니라 물론 저는 물론 이제 소식인데 예. 매일 그냥 몇 끼 계란 뭐 하루에 2개만 먹어도 돼요. 이를테면. 예. 계란은 제가 계속 사고 예.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사서 삶은 계란 같은 거 아침 저녁으로 좀 먹고 그래. 그렇게 네. 해볼게요. 그러면 하고 그 밥을 치즈를- 먹는 잠깐만 치즈 정해. 중에 모짜렐라 치즈 있잖아요. 스틱처럼 된 거. 예. 그- 치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거기서 비싼가요? 사서 먹기에? 그냥 한국 정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여기 특산품 중에 요거트 있는데 요거트가 한 5,000원에서 뭐 5,000원, 6,000원 합니다. 5,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런 네. 것도 먹고요. 뭐 훈제 네. 송어나 훈제 연어 이런 것도 있고요. 좋다. 네, 그런 거 드시면 돼요. 네. 사람 사는 네.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신선한 샐러드를 먹을 수 있는 아까 당근, 양파 그런데 이런 네. 상추나 이런 거는 비싼가요? 비싸요. 비싸지만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뭐를 사냐면 예. 상추보다는 배추, 생배추, 배추도 네.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배추 그리고 오이, 토마토 오이. 요런 네. 거를 사서 올리브 오일이랑 해갖고 먹어요. 네. 올리브 오일은 거기서 사면 비싸겠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거기서 사야지 여기서 갖고 갈 수는 없지. 예, 너무 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그냥 여기서 사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을 보러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국을 기준으로 물가를 비교해서 물건을 사게 되시고 저는 아일랜드에 사니까 아일랜드를 기준으로 물건을 사다 보니 이게 이제 구매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여기가 고기가 싸니까 거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대신 야채 같은 건 좀 비싸도 그냥 쓱쓱 사게 돼요. 근데 한국은 야채가 별로 안 비싸니까 막 오이 하나를 사는데 손을 덜덜덜덜 그렇게 떨기도 하고 다 그게 달라요. 자기 체감 물가가. 그래도 그래. 그냥 제가 손이 크고 그러니까 아마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조별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예를 들어 국을 정하세요. 육개장 정하면 육개장을 4명이 한 봉지씩 가져오면 그게 엄청 커져서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명은 그러네. 육개장, 2명은 김치찌개, 2명은 우거지국
이렇게 한 3-4봉지만 갖고 오면 한 4끼가 다 해결돼요. 다른 거를 안 하셔도 돼. 계란 같은 거 여기 사 먹으면 되고 생선 한 맞아. 마리 사서 먹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막 그게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무겁잖아요. 국은 무겁죠. 국은 무겁죠. 예. 그래서 건조된 거 요즘에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물 부어서 먹는 거. 근데 이제 그게 뭐 맛있는지 어쩌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현지에서 다 해 먹어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트레킹하고 할 때 물 한 병 뭐 요런 네. 거를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물 한 병 정도는 뭐 그거 넣을 수 있는 크로스백? 백은 있어. 네, 네. 그런 거 크로스백에다 크로스백. 딱 해갖고 갖고 네. 다니면 돼요. 네. 많이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할게요. 단톡에 이제 앞으로는 활발하게 지금 네. 이후로는 좀 더 활발하게 궁금한 거 물어주시고 또 준비하면서 또 나는 이거 준비했다. 이거 좀 좋은 아이디어 같다. 하는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아유, 김현주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좀 늦었네요. 선생님 감사하고요. 와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예, 정 선생님께서도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저희 그러면 단장님이 어느 계속해서 분이세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이요.